자,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찾아오는 이런 왠지 모를 허탈함, 허무함. 자, 이번 영상은요,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저는 기술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세상이 이제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그런 좀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합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느끼는 어떤 생각들도 좀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술사님 122회 소방기술사 합격자입니다. 요즘 고민도 있고 은근 스트레스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사, 관리사에서 기술사까지 도합 7에서 8년 정도 투자하여 어렵게 취득하였고 몇 개월은 자부심도 있고 우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막 뭐랄까 목표를 잃었다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허함? 무료함? 불안감? 정체되어 있다 느끼는 건지 주위에선 너가 활력이 떨어졌다 그러고 이직해라 그럽니다. 건축 전기를 해볼까도 싶었지만 전 정말 힘들게 한 것 같아 또 그거라라고? 제 자신한테 반박을 합니다. 정반대되는 입장이라 딱히 물어볼 때도 없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아참 제 나이는 34이고 직업은 방산업체 8년 차입니다. 소방일은 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댓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배부르 소리 하시네요. 혹은 행복한 고민이네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저분 합격하셨는데 그 기분을 조금 생색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건 아닌가. 혹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거봐, 기술사 뭐 별거 아니잖아. 합격했는데도 저런 고민을 하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이 기술사 합격은 대단한 거거든요. 자, 제 생각에도 이분이 그냥 생각 없이 쓴 글은 아니에요.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찾아오는 이런 왠지 모를 허탈함, 허무함, 이런 기분이 이제 들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이 있어요.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먼저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찾아오는 이런 왠지 모를 허탈감, 허무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바로 공부 중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합격을 하고 나면요, 기쁨과 안도감이 찾아오죠. 그리고 공부를 멈추게 돼요. 일단 쉬고 싶죠. 자, 그리고요,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면요, 그렇게 공부를 멈추고 쉬고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 들고요. 또 이 놀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신체와 정신은 늘 공부하는 습관, 패턴, 루틴에 빠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쉬게 되면요. 왠지 이제 어색해지거든요. 우리가 이 자동차의 엔진처럼 힘차게 이 우리 몸과 마음은 이 공부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공회전을 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 그럼 이러한 허무함과 허탈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극복을 해봤어요. 자, 뭐냐면 기술사 공부처럼 격렬한 공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이 열정을 좀 달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앞서 그 댓글을 보시면 주변에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본인은 거부감이 든 거죠. 왜냐면 그런 격렬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자, 이처럼 뭔가 허탈함, 허무함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뭐 교양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뭐 못다한 영어 공부를 조금 한다든지 혹은 기술사에 필요한 그런 뭐 세무 공부나 뭐 회계 공부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열정을 달래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합격 후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요. 이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뭘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합격을 했을 때요. 먼저 축하의 전화, 축하의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 이 축하의 화분도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이렇게 합격하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축하의 메시지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뭔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 그리고 기대만큼 뭔가 주목받지 않는다는 그런 기분에 젖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하게 되죠. 기술사를 취득했으니까 한번 이직을 해볼까? 자, 이직을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그런 급여 부분을 떠나서 현재 직장도 크게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옮겨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상 본격적인 기술사 활동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망설여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현실 자각이 찾아오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목표는 있지만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개인 메일로 상담을 한 어떤 기술사님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댓글로 이렇게 남긴 게 아니고 개인 메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입사 후 발송 배정 기술사와 소방 기술사를 취득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총 공부하는 시간은 발송 배정 기술사가 2년, 소방 기술사가 3.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좀 괜찮은 회사, 즉, 뭐 공기업이나 관공서에 이제 계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년까지 15에서 20년 남았는데, 그게 이제 장롱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퇴직 후에 활용할 수도 있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15년에서 20년 동안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자, 이런 경우와 같이요. 이 목표는 있죠. 목표가 뭐였죠? 예, 기술사가 목표입니다. 즉, 기술사를 취득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은 것처럼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사실 기술사 면접에 간혹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술사를 취득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은 기술사를 취득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혹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긴 해요. 근데 그 답변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를 따기 위한 답변이죠. 뭐 국가를 위한다든지 혹은 기술로서 모든 사람을 좀 이롭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홍익인간 정신. 이렇듯 목적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목적이 있다 해도요, 또 그 목적이라는 것이 주로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는 기술사인데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 또는요, 취득하면 노후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뭐 등등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물론 당장 취업이나 이직이 절실하거나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요, 기술사로 전면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수익은 적지만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모든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은 앞서 예시로 든 그런 목적들이 맞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타인의 목적이 아닌 본인만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하거든요. 기업의 경우 목적이 만약에 수익 창출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연간 매출 10% 증가,
등이 목표가 되고 또 세부적인 하위 목표가 정해지겠죠. 자, 만약 현재 조건상 이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사 취득 목적이 수익 창출로 세웠다면요, 그에 따른 목표를 이직으로 정하는 것이 힘들 거니까 기술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내용으로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수익 창출이라는 내용으로만 목적의 예를 들어 보았는데요, 이 외에 수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다 상위의 어떤 그런 목적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어쨌든 본인만의 목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이런 목표는요, 그 목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요. 결국 이 목적은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만족되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무관해요. 무슨 뜻이냐면, 기술사 시험 준비 중에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기술사 합격 이후에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건 자격증의 취득이겠죠. 자, 그럼 현실 자각이 찾아오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기술사를 취득하면요, 특별해지죠. 당연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인들 속에서 이렇게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돋보이게 됩니다. 즉 특별해지는 것이죠. 자, 예전에 저희 영상 중에요, 기술사는 뭐라고 그랬죠? 영화관 혹은 극장의 티켓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그 기술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다고 했어요. 자, 이처럼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예, 영화관, 극장 밖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티켓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특별하죠. 왜냐면 이제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티켓을 가지고 극장 안으로 입장을 하잖아요. 이제 기술사의 세계로 입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티켓이 없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어떠한 증상이 생기냐면요, 자, 극장 안에서는요, 특별하지 않게 돼요. 왜죠? 예, 모두 극장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들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이제 기술사 라이선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과 기술사들 사이에서 특별함과 특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물론 그 극장 안에서도 특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극장에 가면요, 뭐 좌석이 S석도 있고 R석도 있고 뭐 A석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극장 안에서도 특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자, 기술사를 취득을 하신 분들 중에요, 매우 이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계세요. 혹은 기술사를 취득하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기술사이면서요, 고위 공직자인 분도 계세요. 또 기술사이면서 굉장한 그 사업가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때요? 기술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특별하신 분들은 약간 기술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특별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기술사를 땄는데 또 특별해지기 위해서 저런 것을 갖춰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건 그냥 선택의 영역이고요. 특별해질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나중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기술사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자, 기술사의 세계에서는요, one of them, 즉 여러 기술사들 중에 한 명의 기술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현실 자각이 되는 타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어떤 기술사를 가지고 좀 광폭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알고 싶은데, 자, 이 경우에는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꾸준히 기술사 세계에 뛰어들고요, 계속 탐구하고 탐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 둘 알게 되고 또 천사 같은 선배를 만나서 많은 것을 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기술사로서 조금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제가 기술사가 아니었을 때 업무상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조금 약간 놀랬던 게요,
변호사라고 하면은 좀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다들 좀 부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사무실에 가면 정말 부유해요. 뭐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무실도 굉장히 넓고요. 그런데 어떤 사무실에 가면 굉장히 영세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냥 책상 몇 개에다가요. 직원도 한 명, 그리고 사무용품도 굉장히 아껴 쓰는 뭐 이런 분위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변호사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변호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문철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아실 건데요. 자, 여러분 한문철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바로 교통사고 분쟁 전문 변호사가 떠오르죠. 저는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즉 어떤 이름이 불려졌을 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특별함,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전문 분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본인이 어떤 기술사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기술사의 어떤 이미지도 중요한데요. 그 본인만의 어떤 전문 분야를 각인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대중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면 더욱더 좋겠죠. 많이 찾을 거고요. 그래서 기술사로서 뭔가 이제 특별해지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박사를 취득하신다든지 혹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손쉽게 특별해질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특별하게 불리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나 분야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기술사의 세계에서도 어떤 특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요, 모든 그런 합격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떤 목적으로 나는 기술사를 취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나는 기술사를 취득하면 어떤 분야에서 조금 특화되어서 특별해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